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형마 나우의 서울대형 이태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수학 한 등급 올리기 플러스 고3분들 위한 EBS 연계교재 공부법으로 찾아뵙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고3을 위한 스페셜 꿀팁 포인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절대 여러분, 제가 앞선 강의에서 수능 공부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문제풀이, 세 번째 오답, 네 번째 시간 단축이었죠. 수학 교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바로 첫 번째 개념서와 두 번째 문제집입니다. 개념서로 하면 수학의 정석, 수학의 바이블, 개념 원리와 같은 책을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 책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개념 원리와 같은 경우는 요약식으로 설명이 돼 있고 또 딸린 문제들이 난이도가 쉽습니다. 이제 수학의 정석과 수학의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서술식으로 개념 설명이 돼 있고 딸린 문제들의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생각을 해서 개념서를 구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개념을 공부하고 그 다음은 문제집을 사주시는 겁니다. 문제집은 흔히들 RPM, SEM, 기출문제집과 같은 것들을 문제집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문제집에서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점은 오답을 반복적으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형, 근데 문제를 풀고 오답을 할 때요, 해설지를 보아야 되나요? 안 봐야 되나요? 어떤 조언은 해설지를 꼭 보라고 말을 하고 어떤 조언에서는 자기가 혼자 풀 수 있을 때까지 해설지를 보지 마라, 이런 식의 좀 상충적인 질문들이 많아서 이런 질문을 하는 아우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딱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내신 수학을 공부할 때는 문제를 풀다 모르겠으면 빠르게 해설지를 보시고요. 수능 수학을 공부할 때는 절대 해설지를 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신 문제와 수능 문제의 출제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를 묻는 거고 수능 문제의 경우에는 내가 얼마나 정확히 아느냐를 묻는 겁니다. 내신 문제에도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소금물 7% 소금물과 5% 소금물을 섞으면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 되는지, 또는 영희와 철수가 5km 호수를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 몇 분 후에 만날지, 이런 문제들 많이 보셨죠? 저 이런 거 볼 때마다 항상 이해가 안 갔어요. 소금물 2개 처음부터 잘 만들면 되지 왜 따로 만들어서 섞는지, 그 다음에 영희하고 철수는 호수 걸을 거면 손잡고 다정하게 걸으면 되지 왜 따로 걷는지 항상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그래서 왜 이런 문제를 묻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푸는 방식을 빨리 알고 해설지를 통해 빨리 알고 그와 비슷한 다른 유형들을 많이 접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바로 내신 문제 출제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다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해설지를 통해 빠르게 캐치를 해주는 게 좋겠죠. 두 번째, 수능 문제풀이에서는 아까와 같은 문제는 절대 없죠. 방정식이라고 해도 방정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개념과의 복합적인 연계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빠르게 답지를 보고 이 정답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방정식이라는 개념에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길을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해설지를 봤는데 이 길이 지름길이던데요? 그렇지만 다른 문제를 풀었을 때는 다른 길이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모르는 수능 문제가 나왔을 때 해설지를 보지 않고 자기가 이 길 저 길 다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학 개념서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문제를 풀거나 오답을 할 때 모르는 개념이 나온다. 그러면 내가 공부했던 개념서로 다시 돌아와서 그 개념에 대한 공부를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고3을 위한 스페셜 팁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수학의 경우 21번하고 30번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묻는 아우님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작년 문과 수학 수능 21번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가 작년 문과 수학 수능 21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해설지를 보시면 총 4가지 개념이 짬뽕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통한 항등식 이용. 두 번째, 3차 함수의 식 설정. 세 번째, 연속을 이용한 미지수 해결. 네 번째, 방정식 조건 이용하기입니다. 이 4가지 개념이 짬뽕돼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4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모르게 된다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21번과 30번을 푸실 때 팁은
내가 뭐 처음에 풀었을 때 모른다. 그러면 빠르게 해설지를 보시고 해설지에서 어떤 개념들이 쓰였는지 정리해 주신 다음에 자기가 부족한 개념 혹은 모르는 개념을 체크한 다음에 다시 개념서로 돌아가서 그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21번하고 30번을 해결한다면 무조건 한 등급이 오르게 되겠죠? EBS 연계교재는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중위권 또는 하위권 친구들한테도 그동안 공부했던 개념을 복습하거나 그동안 몰랐던 개념을 알거나 또 문제를 풀고 오답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은 이런 질문 하시는 고3 아우님들이 많더라고요. 형, 그러면은 개념서랑 문제집이랑 EBS랑 비중을 어떻게 둬야 돼요? 여기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100으로 놓고 보자면은 개념서에서 50, 문제집에다가 40, 그 다음에 EBS에다가 10 정도를 투자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풀거나 EBS를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개념서로 돌아와야 되니까요. 개념서가 비중이 한 50 정도 돼주는 게 좋겠죠. 자, 오늘은 수학 한 등급 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수학 한 등급 올리기 첫 번째, 수학 교재 구분해서 맞춤 공부하기. 두 번째, 개념서 너덜너덜할 때까지 들여다보기. 세 번째, EBS 연계교재 공부해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유익하셨나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밑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